액체 괴물이라 불리는 장난감 슬라임. 아이 키우는 집엔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최근 슬라임이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부모들도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일부 학계의 주장이 또 나오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가 취재에 들어가자 해당 연구진은 일부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슬라임, 무엇이 문제인지 최하은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말랑말랑한 느낌이 좋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중독성이 있어서. 서울의 한 슬라임 카페입니다. 직접 재료를 골라 슬라임을 만들어 놀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붐벼야 할 오후 시간이지만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동안 20팀 정도 하루에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2팀, 1팀 이런 수준인 거죠. 다른 곳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매출이 거의 80% 정도 떨어졌다고. 슬라임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는 정보에 발길이 끊긴 겁니다. 카페 업주는 복도에 매일 2딸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만 사용한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건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가 판매 중인 슬라임에서 많은 양의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논문을 내놨습니다. 붕소라는 독성 물질이 유럽연합의 기준치보다 최대 7배 넘게 검출됐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슬라임은 부모들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원료를 구해 직접 슬라임을 만들거나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도 하고요. 식용소다라든가 베이킹소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게 사실이고 아예 버리는 가정도 늘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슬라임을 사용하지 말라는 알림장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해당 논문의 실험 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U 기준은 슬라임을 입으로 삼킨 것을 가정했습니다. 슬라임 속 붕소가 체내에 끼친 영향, 이른바 용출량을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연구진은 슬라임 속 붕소 포함량만 계산해 용출량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방법을 쓰지 않고 기준은 법에 정해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먹어도 별탈이 없다는 게 미국하고 일본의 연구진은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은 건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EU가 정한 실험 방법으로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논문을 실은 학회지 측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76개 슬라임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을 일으켰던 방부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일부 불량품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리콜 대상인 76개 제품 중 74개가 중국산 슬라임이라는 겁니다.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저급하게 유통시키고 돈 벌려는 사람들의 문제지. 실제 소형 문구점들에선 중국산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구점에서 산 1,000원짜리 슬라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발견돼 리콜 대상인 제품인데요. 초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망이 느슨한 틈을 타 몰래 판매하는 겁니다. 여기 슬라임들 다 국내산이에요. K 표시는 되는데 국산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검증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못하게 했더니 아이가 이제 용돈을 받아서 문방구에서 또 그래도 가서 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하면 할수록 애들이 그 욕구가 너무 강해지니까. 슬라임은 아이들의 몸에 직접 닿는 장난감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업주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최하은입니다.